I also regret letting him go like that and showing him sympathy. 얼마 전 조니 소말리가 공개 사과를 진행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에 오히려 분노 여론이 들끓어버리는 계기가 됐죠. 사과 따위 필요 없다. 일단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반성하게 만들자는 의견마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동대문 인근에 머무르던 조니 소말리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망상증까지 생긴 모양입니다. 새벽 2시경 소말리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 날 스토킹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기 구리시의 경찰이 출동해보니 다름 아닌 신고자가 소말리인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소말리는 유튜버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왔고 현재 머무는 구리시의 숙소 위치를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공개했다며 24시간 보호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마저 했다고 하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살펴봤으나 실제로 누군가가 소말리를 쫓아오거나 폭행을 저지를 기미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으로 신고됐기에 해당 사안이 스토킹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소말리를 따로 보호해줄 사안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헌데 한 달 가까이 한국에서 각종 소란을 일으켰으며 길거리에서 3번이나 폭행당했음에도 안하 무인으로 굴던 소말리가 이토록 겁먹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당일 소말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공개 사과를 진행한 후 고작 3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한국인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진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일본군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나의 여자친구들이라는 설명을 달았으며 우길기 사진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를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공개 사과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언행을 용서받았다는 듯 나의 모든 죄를 씻어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이 본격 추격에 나섰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니 소말리가 지레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예상은 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사과할 때에도 진심이라곤 1%도 없었던 소말리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적 제재로 속이 시원했던 것도 잠시, 역시 공권력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말리 같은 인간에게는 한 대 얻어맞는 것보다 미국 비자가 아예 취소되거나 성범죄자로서 징역을 사는 게 더 두려운 일일 테니까요. 실제로 소말리가 유일하게 침묵했던 순간도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성범죄 혐의가 이슈화됐을 때 뿐이었고요. 그렇다면 소말리를 제대로 응징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마포, 송파 경찰서 등이 폭행을 비롯한 여러 혐의로 소말리를 수사 중인데요. 우선 서울 마포구의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마포 경찰서. 조니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히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업무 방해 혐의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죠. 이마저도 소말리가 편의점 내 기물을 부수거나 폭력 행위를 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인 딥페이크 합성의 경우 실제 피해자인 한국인 여성이 직접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중인데요. 해당 건이 지나치게 공론화된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해당 여성은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무엇보다 금지 약물 복용, 폭행 등의 혐의보다 강력한 처벌이 확실시되던 성범죄건이 유야무야될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조언을 했던 전 미군 해병이자 MMA 선수로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브레넌 김. 그는 공개 사과가 진행되는 자리에 등장하기도 했으며 소말리를 위해 한국어로 사과문을 읊어주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소말리를 옹호하는 입장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개 사과 후 소말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소말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줘야 한다고 말했던 그의 입장은 변함없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He was much smaller and more frail than he appeared in his videos.
His face was covered in bruises with shiny ointment applied over his injuries. Thus, we ultimately decided to push for a public apology. However, this wasn'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If he refused to apologize, we were prepared to leave him half dead. Filled with anger as I learned about the atrocities committed by Somali. I even thought about finding him and giving him the punishment he deserved. It wasn't just me. Many Koreans were looking for him. I felt the pain of sympathy and pity for him as a human being. He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in a very legal situation at that. I think it wasn't because we were foolish, but because unlike a psychopath like Somali, we have normal human emotions. Perhaps because I'm human, the constant lying, regardless of its reason or purpose, brought about feelings of guilt. However, it wasn't just lies. I even advised him to upload an apology video and apologize sincerely, but Somali refused to. So I had no choice but to continue lying. He was only afraid of the legal consequences he would face. He showed no awareness of his own wrongdoing. He seemed to lack any human emotions that a normal person would have, such as guilt, remorse, or empathy. I went beyond anger and disgust, feeling a sort of sorrow of how someone could end up with such a character. I found myself laughable. Who am I to feel sympathy or pity for someone like that? Bordered on adoption. Kidnapping, threats, and assault were serious legal issues we couldn't ignore. Thus, we ultimately decided to push for a public apology. However, this wasn't the end of the conversation. If he refused to apologize, we were prepared to leave him half dead. That was the direction of our meeting. We didn't expect him to apologize so easily. We didn't notice him in the back flashing a peace sign with mocking expression. Even when he made that foolish apology, I tried to show him peace and kindness. Because of that foolishness, I'm now globally condemned. I really wish I could turn back time. Looking back, I feel remorse for stepping up to try to extract the apology. I have no excuses. I was unqualified for this type of thing, naive about the ways of the world, emotionally weak, and not particularly clever. I got involved without knowing anything. I was arrogant, and now I regret it deeply. I also regret letting him go like that and showing him sympathy. 소말리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브래넌 김은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소말리를 도우려고 했던 점을 후회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한 미국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말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마저 망쳐놓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더 이상 소말리에게는 영향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국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